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늘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징계 처분에 처한 미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은 뒤 북한에 구류됐습니다. 2018년 중국을 통해 북한에 입국한 뒤 한 달 만에 풀려난 미국인 케이스 이후 처음입니다. 세계의 탑뉴스고 미국인, 한국인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전문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할 기회라는 이구동성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한 아시아계 성소수자들이 케이팝도 주가 되는 특정 이벤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같은 인종 사이에서 느끼는 해방감, 이런 상태를 LA타임즈 정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보수적인 부모님도 결국 성소수자인 아들을 지지하는 앤드류 안 씨의 케이스도 전했습니다. 인앤아웃 버거가 7개 주 스토어 가운데 5개 주에서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앤아웃 버거는 코비드가 한창일 때도 백신 의무화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의 극한 날씨는 오늘도 어제와 같습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중국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막상 미국 안에서는 공화당 정치인들의 반격을 받고 있습니다. 릭 페리 등 공화당 하원 의원 등은 여전히 기후변화는 가짜다, 탄소 배출이 줄어들면 식물이 멸종할 것이다라는 말 같지 않은 주장을 의회에서 되풀이하면서 케리 특사의 임무를 깎아내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까칠했던 입장을 바꿔 그를 백악관에 초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중 드론에 의해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다리 폭발을 당한 푸틴 대통령은 고려인 비탈리 김씨가 주지사인 미콜라이우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먼저 유엔 사령부가 발표했고,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일부 목격자들은 그가 자유로 갔다, 하하하 웃으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 관광 투어였는데 43명이 갔었고, 이 지금 북한에 구류된 그런 그 미군을 포함해서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발표를 하죠. 그곳은 군사분계선은 유엔군 그 사령부, 그리고 저쪽에서는 북한군이 있기 때문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죠. 트래비스 킹이라는 일병이랍니다. 징계 처분에 처해져서 호송당하던 중에 공항에서 검색대를 통과했는데 어찌어찌 하여서 이제 그 민간 관광당과 함께 공동경비구역을 관광하다가 어떠한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받던 도중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에 군사분계선 저쪽에는 그 북한군이 가까이에 있지는 않았고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웃으면서 갔다고 하고, 사람들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 상황을 목격을 했다는 건데, 이건 이제 뭐 BBC 방송 등이 취재를 한 것이고, 지금 유엔 사령부는 미군으로 확인된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다,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지금 공동경비구역에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전문가들이 일단, 전문가 전에, 그 전에 이제 미국인들이 구류됐거나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쭉 돌아볼까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많은 그 미국의 전문가들은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건 아니면 뭐 그냥 미국인 아메리칸이건 이런 사람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한창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군인인 것이 확실하다 하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이 이전에는 2018년도에 브루스 바이런 로렌스라는 이 사람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불법으로 입국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북한에 구금된 이후에 이제 풀려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오토 원비어라는 대학생이었었죠. 북한에 관광을 갔는데 호텔에서 어떠한 그 뭔가 북한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스터를 찢었기 때문에, 뜯었기 때문에
그래서 15년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돼 있다가 17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때 대단했었죠. 트럼프 대통령 시대였었는데 그 당시에 무슨 뭐 국무장관도 개입이 됐고 직접 가서요. 가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벽인데 한밤에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온다고 공항에 나간 이런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었고 그런데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모를 국정연설장에 초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오로 원비어가 혼수 상태였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오하이오주였었죠. 숨졌습니다. 그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전에 2014년도를 가면은 미국인이 헤엄쳐서 북한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때는 이제 한국군에 의해서 억류됐는데 김정은 위원장 만나려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요. 아무튼 언제나 미국 사람이 북한에서 억류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체포되고 그리고 이제 체포된 뒤에 좀 쉽게 나오고 한 달 만에 별 문제 없이 오로 원비어처럼 지금 북한에서는 오로 원비어에 대해서는 뭐 건강이 이랬다 저랬다 많은 얘기가 있고 약을 잘못 썼느니 등등의 주장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숨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케이스를 이용하는 듯 보이다가 나중에는 오로 원비어 부모들의 원망도 많이 사고는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친해지면서요.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형사 기소가 돼서 적대적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또 빌 클린턴 시대의 코리안 아메리칸 그 유나 리였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취재를 하러 갔다가 북한에 억류됐었고 차이니즈 아메리칸 로라린과 같이 그래서 당시에 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 20시간인가 그곳에 머물면서 이 두 기자를 미국으로 귀국시켰습니다. 같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었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그 북한을 갖고 그 취재를 했고 지금은 대만에 있습니다만 뭐 홍콩 뭐 중국 뭐 한국에서도 많이 그 리포트를 하는 CNN 방송의 윌 리플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미국인이고 군인이고 풀어주는 데는 일단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풀어주기는 풀어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If the Biden administration wants to engage seriously with North Korea, President Biden needs to write a letter to Kim Jong-un. It needs to be a leader-to-leader letter. That's what they got used to with former President Trump, and that's what they want from President Biden. Now, whether the president is willing to do that, I have no idea whatsoever. But that's what I was told. And this is months ago, but not after this incident. But when we were 네, 지금 윌 리플리가 제가 처음에 들려드리려고 했던 것 그 다음 것이 나갔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그럴 뜻이 있다면 편지를 보내야지 된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했었던 그런 것처럼 이건 리더 대 리더로서 해결할 문제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럴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if the Biden administration wants to engage seriously 네, 이 얘기고요. 미국이 누군가를 어떻게 하든 미국으로 데리고 오려면 아주 큰 대가를 지불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합니다. And when this American is eventually released, he or somebody will get a very large bill, maybe the U.S. government, a 굉장히 very 그 large bill, 라지한 빌이라고 얘기를 하죠. that North Korea will charge exorbitant prices, most likely for, because they need cash. I mean, so anytime that they have an opportunity to get foreign currency in, they'll jack up the prices. I remember one time. 네, 그게 이제 뭐 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를 얼만큼 치료했다, 이건 이제 오로 원비어의 케이스에도 마찬가지였고, 해서 라지비를 해야지 된다. 수미 테리 씨, 미국에서 이제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기도 하고 CIA에서 분석가로 일을 했고 대통령 자문도 했고 해서 많이 그 인용이 되고 있는데 역시 수미 테리 씨도 북한이 아마 이런 순간을 기다렸을 수 있다. 뭔가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계속 뭐 대화를 하자 했지만 북한이 가만히 있다가 뭔가 미국이 협상을 할 때 북한에 많은 것을 줘야지 될 이런 순간을 기다렸는데 역시 작은 문이라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President Biden will reach out to get this American back, but there is a small opening that there was not, there wasn't one before, right? It's been years of no communication with North Korea.
And North Koreans were not interested in returning to any kind of talks, any kind of dialogue. 지금까지 이제 노스코리아가 미국과 대화하기를 원치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은 문이라도 열린 것을 잡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이 굉장히 이 핵 능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세드릭 레이튼이라는 군사 전문가입니다. 전에 공군의 대령이었고 국가안보국에서 일했던 이분도 역시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This is definitely a possibility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be exploring because it is very important, to see if the North Koreans want to take that path as opposed to the more belligerent path they've been on recently. 네,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내용들입니다. It has to be leader-to-leader communication. They want a letter from President Biden. Maybe this would be the opportunity for President Biden to write that letter, and maybe it could open up some sliver of communication, any communication at all. 기회라고 하잖아요. 소통이라고는 몇 년 동안 전혀 없었는데 이제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회일 수도 있지만 굉장한 그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자진월북을 했다면 뭐 북한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목격자가 그가 웃으면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이고 더군다나 이제 이 사람은 징계받을 그 위치에서 호송되다가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민간 관광객 틈에 섞여서 공동경비구역을 간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이 두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두렵겠죠. 돌아와서 벌을 받아야지 되니까 군인으로서. 그럴 때 이제 북한이 그에게 어떠한 것을 주느냐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CNN 방송에 윌 리플리 씨가 지적을 한 것처럼 뭔가 빨리 손을 써서 북한에게 굉장히 좋은 것, 돈이 됐건 어떠한 조건이 됐건 그런 것을 준다면 또 쉽게 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습니까? 북한 문제 손댈 틈도 없었어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저렇죠. 중국 저렇죠. 뭐 미국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중동도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벤자민 네탄야후 개인적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이 벤자민 네탄야후 부정부패의 이미지가 가득한 이런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성향으로 팔레스타인을 무지막지하게 학대한다고도 믿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벤자민 네탄야후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본인이 정권을 더 잡으려고 하는 벤자민 네탄야후를 어찌 민주당 대통령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백악관에 초대한다는 것은 여기도 풀어야지 될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선거 본격적인 캠페인철을 앞두고 여기에 이제 북한 문제가 하나가 딱 떨어져 버린 겁니다. 미군이 자진해서 월북이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북한은 미국 대륙까지 강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미사일 능력이 있다? 이 군인이 한 명의 미군이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정말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충분한 것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새로운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그걸 뭔가를 하나를 꽉 잡은 거죠. 미군이라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이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간접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간접 전쟁을 치르는 사이에도 마리화나 그 베이핑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에 억류되고 9년형을 받았던 미국의 농구 선수를 구해냈습니다. 구해냈고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도 스파잉 혐의로 러시아가 억류하고 있는데 CIA 국장이 러시아의 카운터파트를 만났다잖아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를 구해내기 위해서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국민이 다른 나라 더군다나 북한처럼 적대국이고 독재국가에 억류돼 있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풀어내는 게 그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일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힘 유권자에게 보여주는 파워이기도 합니다. 이걸 빨리 협상해내지 못하면 공화당이 어떻게 공격할지는 아주 환하게 보입니다.
근데 협상에서 참 협상하기가 지금 시점상도 그렇고 북한의 핵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단을 내려서 북한과 이 지금 구류된 미국 군인을 석방시키지 못하다면은 이건 무능력자다. 외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야말로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기 아주 쉬운 거죠.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몇 번 만났지만 만난 이후에 아무것도 미국이 얻은 게 없고 북한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트럼프에게 섭섭한 마음 그리고 자존심 상한 것 며칠씩 기차를 타고 덜덜덜덜 이제 북한으로 트럼프와의 회담이 깨지고 돌아가는 동안에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 뒤에 말 그대로 박차를 가해서 수중으로 잠수함으로 등등의 온갖 핵 능력을 다 키웠는데 그래서 미국이 가진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지만 항상 평가는 현 시점입니다. 나는 오로 원비어도 북한에서 미국으로 데려왔는데 바이든 당신은 뭐야 하면서 이게 정치적인 캠페인 지형이 굉장히 바뀔 수도 있는 무척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 공동 경비구역에서 터져버렸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아마 이 뉴스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레이티스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요. 오늘 저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아시아계의 성소수자, 퀴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의 딱 이렇게 남자, 여자, 난 남자를 좋아해, 여자를 좋아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합쳐서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형적인 그 성의 정체성과는 달라. 퀴어라고 부르는 그 퀴어에 대해서 코리안 아메리칸 여러 명을 포함해서 아시아계 젊은 그 퀴어 성소수자들의 어떤 불편함과 그리고 해방감 이런 것들을 취재한 것, 이 정도로 심층 취재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분들은 지금도 동성애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를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코리안 아메리칸 기자 정박 기자가 취재를 한 내용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정박 기자가 쓴 이 기사를 보면은 웨스트 헐리우드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그쪽에 이제 성소수자들이 또 전문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죠. 젊은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는데 멜로즈부터 북쪽으로는 선셋 블루버드 사이 샌 빈센트 이쪽에 이제 클럽들이 있죠. 그런 클럽들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퀴어 성소수자들은 굉장한 자유를 느끼고 그리고 성소수자들도 백인과 에이시안 간에 또 어떠한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가정에서의 이런 것들까지 다 기사를 심층 취재를 해서 올렸는데요. 제일 앞에 앤드류 안 씨가 나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앤드류 안 씨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언젠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한국에는 동성애자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자라고 우리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면 반응이 어떨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백팩에 짐을 싸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친구를 대기시키고 이제 떠날 때를 대비해서 이런 가정적으로는 이런 고민들을 코리안 아메리칸만 하겠습니까? 많이 하겠죠. 교회 같은 곳 그리고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커뮤니티에서 앤드류 안은
그의 그 동성애자라는 것이 한국 문화와 점점 그 멀어지게 한 그런 경험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헐리우드, 웨스트 헐리우드에 있는 레이지 나이트클럽이 주관하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런 행사, 에이션 아메리칸 그 성소수자의 파티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미보이 이렇게 읽을까요? 거기서는 자주 정말 에이션 아메리칸으로서 나 있는 그대로 에이션 아메리칸 동성애자야 뭐 이런 심판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라이스 퀸으로 인식돼서 성적 대상이 될 필요도 없다. 라이스 퀸 하면 여자잖아요. 라이스 하면 쌀이잖아요. 한국, 베트남, 뭐 필리핀 전부 동양에서 중국계 쌀을 많이 먹잖아요. 라이스 퀸 하면은 동양 남잔 남잔데 여자처럼 누가요? 나이든 백인이 볼 때 그 나이든 백인들이 그 같은 그 성소수자인 동양계 남자는 라이스 퀸이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라이스 퀸이 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여기는 에이션 아메리칸 나이시니까. 그저 나는 코리안이고 나는 동성애자고. 이 앤드류 안 씨가 파이어 아일랜드라는 그런 영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에이션 아메리칸 동성 로맨틱 코미디 지난해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이벤트에 가는데 이 그 가미보이 틀리는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이벤트가 처음에 시작된 거는 20년도 더 됐는데 2020년 팬데믹 때 문을 닫았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열면서 성소수자도 받아들이고 더 많이 이렇게 클럽 파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클럽 많이 가잖아요. 반아시안 혐오 범죄도 늘어나고 코비드 19 때문에 성소수자 반대하는 법도 만들어주고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에이션 아메리칸 성소수자들은. 그래서 에이션 아메리칸 성소수자들은 무척 외롭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교회와 같은 큰 제도잖아요. 인스티튜션이잖아요. 그 교회에서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상 성소수자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러면 게이바를 가야지 되는데, 게이바는 어떤 경우는 유색 인종을 에이션을 반갑게 여기지 않거나 아니면 라이스 퀸처럼 나이가 많이 든 백인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점점 그 커뮤니티도 어떠한 그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뭐 에이션 아메리칸 연방 하원 의원들도 있고 주 의원도 있고 뭐 한인들도 많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직접 사람이 만나서 온라인 시대에도 파티를 하고 부딪히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기사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안 씨가 37살이 되셨다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다른 수백 명이 모인 또 다른 웨스트 헐리우드의 동성애자 클럽 미키즈라는 데를 갔는데, 바로 그 전에 그 클럽에서 한 블럭 동쪽에 있답니다. 천년된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 새로운 의식, 새로운 전통 뭐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DJ가요 그 K-팝을 선정을 해서 막 싱얼롱 노래하고 춤추고 에이션 아메리칸들끼리 이런 것들이 너무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에이션 아메리칸 케이스들을 소개를 하는데, 제프 시저 러스펠이라는 32살 쇼핑업계에서 물류업계에서 일을 하는 댄서입니다. 아주 자신의 히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요. BTS의 도프,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뭐 알고 계시는 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런 음악에 맞춰서 이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고 또 다른 데니 팜이라는 37살의 역시 이런 그 에이션 아메리칸 나이트 어떤 이벤트를 기획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태국의 설날 아니면 뭐 필리피노 아메리칸 역사의 달, 다들 에이션 아메리칸 성소수자들도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때에 맞춰서 이벤트를 하고, 에이션 아메리칸 자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게이 커뮤니티인 웨스트 헐리우드나 샌프란시스코의 그 카스트로 디스트릭, 거기도 이제 게이들이 많으니까 그쪽에서도 에이션 아메리칸들이 같은 게이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무시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라이스 퀸, 나약하다, 백인에 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2019년 당시 헐리우드의 그 시장 존 두란이라는 시장도 아이 내가 말이에요. 게이맨의 그 코러스 멤버를 부적절하게 만지지 않았어요. 만지지 않았다니까요. 그가 아주 스키니한 마른 코리안 그 어린이기 때문에 아직 그 뺨에 여드름도 가시지 않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만지지 않았다니까요. 이것도 좀 약하게 라이스 퀸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룹이 듀란 커멘트를 굉장히 비난을 했고 또 어떤 클럽에서는요, 이분들이 갈 곳이 참 마땅치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뭐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던 모든 인간은 그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개체이니까 그래서 클럽에서도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 사진을 몇 가지로 요구를 한다던가 그런 것. 그러다가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 웨스트 헐리우드의 듀란 시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때 목소리를 높였으니까 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했지만 여러 여성이 아니라 성추행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는 또 다른 코리안 아메리칸이 있었고 다른 무슨 개가 있었고 대만계 아메리칸인 슈마이 이 사람은 드래그 퀸입니다. 남자가 여장을 하고 어떠한 뭐 퍼포머인 거죠. 댄스를 한다던가 노래를 한다던가 이게 오랜 전통이었는데 요즘 보수적인 주에서는 이것도 이제 없애는 법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 슈마이도 케이팝 밤 이제 주최를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 이 성소수자 가운데서 질병 테스트도 해야지 되고 그런데도 항상 성적으로나 말로서나 에이시안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또 학대를 당한다. 그래서 케이팝 밤이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이런 얘기들도 인터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뭐 에그롤 그리고 이제 뭐 또 빨간 봉투 하면은 중국계잖아요. 설날 이때 그 안에는 이제 콘돔이 넣어 있고 그런데 그런 파티 정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무런 상관없고 가리지 않아도 되고 난 당당한 에이시안인데 당당한 예술가인데 나의 예술, 춤이 됐건 노래가 됐건 그런 것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압축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이런 이벤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나단 죄 안 크리스만 이분도 반아시아 정서가 한창이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이렇게 했었을 때요. 2020년대 초에 이벤트를 만들어줬답니다. 그때는 정말 여러 가지로 무슨 스트레이트 사람들에게도 반아시안 정서가 얼마나 심해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는 것 막 두려워했었잖아요. 공격당할까 해서 산책도 혼자서는 하지 마세요. 이랬을 때 에이시안 아메리칸 성소수자들은 굉장히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하면서 그때에 서로 사랑하고 뭐 즐겁게 춤추고 즐기는 것보다 더 혁명적인 정치가 어디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36살의 코리안 아메리칸 리서처 뭔가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아티스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같은 자유를 느낄 장소가 필요하다. 이 같은 웨스트 헐리우드에 있는 몇몇 클럽이 여러분들의 자녀분 가운데서 아직 커밍아웃을 하지 못한 성소수자 자녀분들이 유일하게 지금으로서는 해방감을 느끼는 자유를 느끼고 내가 인간다운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장소라는 것을 LA타임스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AP 카즈 35살 이분은 성전환자입니다. 뭐 발리우드송 그러니까 뭐 인도 이런 얘기잖아요. 남아시아 드래그 킹스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은 뭐 그런 거 할 때 쌀 에이시안을 이제 상징할 때 쌀 뭐 사모사 먹을 예정이었는데 거기서 잠깐 있으려다가 너무 그 해방감 같은 것을 느껴서 5시간을 있었고 이건 정말 우리 커뮤니티에 가면 교회도 그렇고 뭐 가족에서도 뭐 아직 그 부모님들이 모르시고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검은 양과 같다고 표현들을 하잖아요. 블랙 sheep과 같다. Like the black sheep of my community에서는 그게 이제 양이 검은 양이니까 이 특별한 거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소외감 느끼는 lonely,
Mr. Lonely or Miss Lonely 아니면 Miss Mr. 빼고 Lonely 한 그런 그 필링이 없을 수 있다는 것. 다시 앤드류 안 씨에게로 돌아옵니다. 앤드류 안 씨가 앞에 그 제일 앞에 부모님께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서 짐 싸놓고 있었다는 영화 감독이요. 이런 공간이 너무 해피합니다. 그 개미보이에 관한 영화도 저는 만들려고 준비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분이 밝히셨어요. 부모님께. 동성애자라고 밝혔을 때 부모님은 결국 이 앤드류 안 씨를 지지했답니다. 그래서 앤드류 안 씨가 만든 그 파이어 그 아이슬란드 이 시사회에도 아일랜드 시사회에도 참석을 하셨답니다. 앤드류 안의 다른 스태프들을 배우를 포함해서 그 스태프들을 위해서 그게 이제 이 마지막 그런 그 얘기입니다. 사진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그레그 아티스트도 있고 남자가 여장을 한 그리고 라이언 현이라는 분이 댄서 제프 시저 앞에 말씀드렸던 분이네요. 그분이 막 댄싱을 하니까 팁을 넣어주는 핑크 옷에 이제 살짝 넣어주는 뭐 그리고 케이팝 나잇에 이제 하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코리안 아메리칸 성소수자들의 어떤 본인들만의 괴로움 그러나 탈출구 또 그 탈출구 장소에는 요즘은 케이팝이 있네 하는 이런 그 젊은이들 전부 30대였었잖아요. 그런 내용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뭐 새벽 5시에 기사 올렸으니까 어쩌면 내일 신문으로 나올지 아니면 인터넷에만 머물지 제가 지금까지 본 에이시안 아메리칸 성소수자에 관한 그 문화에서는 가장 좀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요. 인앤아웃을 포함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인앤아웃 버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면서 인앤아웃 버거 왜 사람들이 들으면 뭐 또 먹고 싶기도 하잖아요. 지금 아주 더워서 뭐 그다지 인앤아웃 버거가 막 먹고 싶다는 생각은 없는데 과연 그 여러분들의 그 정치적이나 문화적인 시각과 다르다고 해서 어떠한 상품을 안 살 것인가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앤아웃 버거의 경우에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금지입니다. 아예. 이거 안 들으면은 벌도 준대요. 어떤 징계인지는 모르지만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고요. 패스트푸드 이 인앤아웃 버거 7개 주의 인앤아웃 버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5개 주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것을 금지한답니다. 그럼 2개 주가 어딜까요? 저는 인앤아웃이 아무리 그래도 뭐 정치적인 뭐를 지키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장사는 하겠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굉장히 진보적이잖아요. 오레곤주에도 인앤아웃 버거가 있는데 오레곤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마스크 쓰지 말아요. 금지하세요. 이 금지를 예외를 했고 나머지 5개 주에서만 예외를 했습니다. 내부 메모를 쭉 어떻게 누군가가 입수해서 어제 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부터 보도를 하던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도 실렸던데요. 8월 14일부터 마스크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답니다. 물론 건강상 저는 마스크를 꼭 써야지 된답니다. 하면은 의사의 진단서를 받고 그리고는 그 사람은 꼭 그럼 N95를 써야지 된답니다. 뭐 그래? 그럼 더운 여름에 그 인앤아웃 버거 얼마나 열기가 또 많아요. 주방에서 만약에 일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마스크 안 주니까 알아서 돈으로 사서 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건강상의 이유가 없는데도 마스크를 쓰면은 징계를 받는다고 하고 이건 이제 질병통제국의 권고와는 다릅니다. 아직 미국이 코비드 19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요. 그럼 인앤아웃 버거는 왜 마스크를 쓰면은 안 된다. 마스크 착용 금지를 발표를 했는가 하면은 손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손님들과 마스크 쓰고 있으면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입모양이. 손님들과 말하는 것도 잘 안 들릴 때도 있고 말도 잘 들리고 웃는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손님들과 원활한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스마일을 강조를 하더군요. 웃으면서 맛있게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인앤아웃의 경우는 2021년 22년이 아니라 10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그때 이제
모든 스토어들이 캘리포니아주는 굉장히 진보적이었고 백신 접종을 무척 강하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가 백신 접종증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그래? 그럼 우린 장사 안 해 하고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안 해. 그리고 2주일 뒤에 이쪽 남가주의 플레센트 힐에서도 마찬가지 이유였고 그거 다 지역의 공공건강 규정을 어긴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저는 정치와 장사, 정치가 아니라 이제 그 인앤아웃 버거의 신념이겠죠. 인앤아웃 버거가 그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열심히 찾으면서 그 종이 같은 데다가 그 성경 구절 적어놓고 하잖아요. 백에다가도. 그러면서 그 본인들의 그런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수, 이런 거 열심히 얘기하면서도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럼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주에서 장사 아마 못할걸요? 사람들이 그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는데 꼭 그 의사의 진단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면역성이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이런 곳에서 일할 때 마스크 안 쓰면 불편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금지하고 벌을 줘야지 되는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무서운 3년이 지났습니다. 코비드 100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 숨졌고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바이러스가 아주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일반 질병으로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도 여전히 사망자는 있지만 뭐 의미가 있는 큰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래도 3년 만에 어느 정도 일상적인 그런 그 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가? 무서운 전염병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이 뭐 미국 성인의 4분의 3은 적어도 한 번 백신 접종했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2번 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3번, 4번까지 맞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4분의 3 이상은 코비드에 걸렸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자연 면역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코비드에 걸려서 자연 면역이 됐던지 어쨌든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2번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세 번째는 그나마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치료제가 나중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팍스로비드라는 심각한 증상은 막을 수 있는 지난해에는 뭐 처음에는 막 갖기도 힘들고 했는데 지난해는 조금 쉽게 가질 수 있게 돼서 모든 사망은 사실은 100만 명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죠. 이게 이제 최근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코비드 자문을 했었던 그 아쉬시 지아 박사가 하버드에 있다가 브라운으로 갔던가요? 이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가? 처음에 뭐 크로락스를 먹으면 된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먹으면 된다,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대해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사람 모든 백신에 반대를 하고 코비드-19 백신도 반대를 하잖아요. 처음에 막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백신 접종을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맞고 또 앞에는 중요한 사망을 이제 걷어낼 수 있는 요소를 1, 2, 3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그 뒤에는 마스크도 들어갈 겁니다.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어쩌면 모든 사망은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존 F 케네디 주니어의 경우는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로 나왔잖아요.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고 어제 보니까 무슨 식구들도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고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로버트 케네디가 그 당시에 법무장관 이제 예비선거 유세하다가 대통령 이제 암살당했잖아요.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집안이 카톨릭이니까. 그래서 이 존 F 케네디가 그 형이 미국에서 최초의 카톨릭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이어서 그런지 젊은 나이에 숨졌는데도 한 명의 와이프와 함께 11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로버트 케네디가 69살이거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그러니까는 뭐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여동생이 역시 60대인 여동생이 우리 오빠가 하는 말 틀리다. 이 오빠가 한 얘기가 최근에 한 얘기가 그전에는 백신 이거 접종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 바이러스 자체가 유대인과 중국인을 살리고 백인과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죽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진 바이러스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고는 또 본인이 안 했다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오빠 말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조카도 아니 사촌이죠. 사촌도 개탄할 만한 발언이다. 이 사촌은 조 케네디라고 3세가 또 다른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아들들이 많으니까 여러 명이니까 그 가운데 이제 뭐 아무튼 사촌이에요. 복잡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네요. 42세에 지금은 뭐 어디 특사로 가 있고 전에 하원 의원도 지냈고 이런 존 F 케네디 주니어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는 집안에서도 내놓은 사람입니다. 음모론을 하도 많이 신봉을 해서 본인 자신 변호사고 변호사 뭐 개업하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상한 음모론을 제기할 때마다 가족이 많으니까 가족 가운데 몇몇 명이 최근에도 뭐 폴리티코에 공동 기고문을 써서 백신에 대해서 그가 주장하는 것 이건 틀리다.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 가족의 입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케네디라는 가문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어제는 이제 가족들로부터도 그런 배척을 당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국가와 국가 사이에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에 관계가 나쁠 때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관계가 나쁘면 나쁜 관계를 지속한다. 또 하나는 리셋 버튼을 누른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리셋 버튼을 눌러서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를 어제 이제 초대를 한다. 백악관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오늘 전초 작업인 거죠. 이스라엘 대통령 이름 저도 봐야지 읽혀집니다. 못 외웁니다. 아이작 헤르조그라는 대통령이 뭐 별 영향력이라든가 의미가 없는 국가일 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스라엘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방송 케이블 방송에서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 벤자민 네탄야후가 미국으로 백악관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입장이 다르고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대부분보다 훨씬 많은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지지를 하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표도 주고 돈도 주고 하는 게 이스라엘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 가운데서도 가장 진보적인 프라밀라 자야팔 워싱턴이 지역구인 이 의원 인도계입니다. 너무나 이스라엘은 인종차별주의적이다. 어제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의 원내대표도 이거 우리 당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공화당에서는 사과해라 뭐 비난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백악관에 대통령이 먼저 오고 나서 벤자민 네탄야후를 초대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케르치 다리를 우크라이나가 부분적으로 폭발하고 나서 지금 뭐 한 차선 자동차는 오픈됐다고 하거든요. 거기 자동차와 열차가 다니는 길이 동시에 있는데 그러자 이제 우리 이거 보복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남부 뭐 항구 도시 오데사라든가 미콜라이프 여기는 이제 비탈리 김 주지사가 있는 곳이야. 여기를 막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폭격할 수 있는 전역에서 공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역시 뭐 곡물 문제도 있고 우크라이나 곡물을 뭐 다시 아프리카 쪽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그러면 아프리카의 기아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뭐 곡물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국제적인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아니 제가 날씨 말씀을 안 드렸어요. 가볍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날씨는 지금
다 미국은 별로 다를 바가 없고 한국의 경우도 일부는 더 나빠지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조금 괜찮아지는 그런 날씨잖아요. 존 케리 기후 특사가 중국에 가서 하는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중국 얘기는 빼고 지금 뭐 캐나다도 산불 여전하고 유럽도 뭐 이탈리아 46도 오늘 섭씨로요. 화씨로는 100도 넘는 거고 스페인, 그리스도 산불이 엄청 일어나서요. 소나무 숲이 다 타버렸다고 하거든요. 군인도 동원되고 터키도 키프로스,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구온난화가 되는 날이니까 그렇죠. 피닉스는 오늘째 열아흘에 110도 이상이 되고 뭐 텍사스, 오늘은 로스앤젤레스 조금 시원하고 내일 다시 더워진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극한의 날씨가 모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능한 한 빠르고 깊이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이걸 이제 강조하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존 케리 특사가 중국에 가서 그런 말을 하는데 미국에서 이게 모습이 서지를 않고 있어요. 가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 미국과 중국이 세계의 온실가스의 아주 주범인 오염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는 농업 개발 같은 거 하는데 메탄 가스 같은 거 많이 내잖아요. 석탄도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공화당이 지난주에 스캇 페리라는 사람이 프리덤 커커스 의장이었고 가장 우파적인 사람이잖아요. 기후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기후변화 특사 앞에 두고. 이런 거짓 주장이죠. 탄소 배출이 줄어들면 오히려 식물이 멸종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존 케리가 아닌데요. 세계 정부가 그 반대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계 정부가 다 당신처럼 야바위꾼이니까 이렇죠.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 밖에는 개발도상국에 미국이 많이 먼저 만들어내고 돈을 벌었는데 그로 인해서 인도 같은데 뭐 다른 나라 뭐 파키스탄 같은데 홍수로 피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 피해에 대해서 다 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런 그룹에서 또 비난을 받고 있고 국내에서는 국내대로 야, 큰 정치인들은 굉장히 일하기가 힘들다 하는 생각 듭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지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크로싱 할 때 무슨 어떤 배우나 싱어송라이터 그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가장 왜 그 사람이 멋지다고 했나 패셔너블하다고 했나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핵심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인 벌킨이라는 여성이 너무 아름다운데도 가방에 많은 걸 갖고 다니니까 컴플레인을 해서 비행기 안에서 그러다가 이제 에르메스의 그 벌킨 가방이 만들어진 건데 패셔너블한 이유는 어떠한 품위가 있기 때문에 노력 없는 우아함이 있는 것은 태도가 있기 때문에 무슨 미얀마에서 힘들다 하면 열심히 76세로 숨진 이 배우가 얘기를 하고는 했었거든요.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